손흥민이 10년 만에 도전한 우승 트로피에 꿈이 또 무산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또 부상당했고 마티스텔은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까지 책임지면서 고군분투했던 손흥민이 결승 진출 좌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주장 손흥민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마티스텔과 토트넘 클럽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갑자기 내려앉는 수비 전술로 임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상당합니다. 특히 히샬리송은 유리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또 주저앉았고 경기장을 내려치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수비까지 책임지면서 역습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은 손흥민을 꽁꽁 묶은 코너볼에 들리는 리버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었던 토트넘이 무려 4점차 패배로 합산 1대4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오전 5시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4-25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 0대4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 강도를 낮추고 수비 태세를 갖추었지만 도리어 리버풀의 공격 강도를 높이기만 했습니다. 토트넘이 내려앉으면서 리버풀은 더 끌어올리면서 공격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살라를 전담 마크하는 수비까지 맡기면서 경기 내내 충돌 위험까지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은 지친 상황에서 역습하다가 브래들리의 거친 몸싸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후반 33분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스텝 오버 후 찬 왼발 슈팅이 골대를 강하게 때리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라며 아직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었지만 리버풀의 리듬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며 리버풀을 칭찬했습니다. 영국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포스텍 감독의 전술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적한 패배의 원인은 수비에 치중하면서 리버풀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과 토트넘의 미드필더 3명은 어느 감독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는 항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코너 브래들리의 맹활약을 극찬하면서 당장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러건은 리버풀은 많은 돈을 들여 라이트백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 프리미어리그의 코너 브래들리보다 나은 라이트백은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전 리버풀 미드필더이며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한 제이미 레드냅도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코너 브래들리가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는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리버풀 매체 더 안필드는 손흥민을 철저하게 막은 코너 브래들리에게 최고 평점 9점을 주었습니다. 맹활약을 하면서 최우수 선수가 된 무하메드 살라와 같은 최고 평점을 준 것입니다. 매체와 리버풀 팬들은 손흥민에게 킬리안 음바페 대우를 하고 그의 발목을 반으로 줄이도록 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한 것이 리버풀 승리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손흥민을 수비에 급급하게 하고 역습에 주력하게 하면서 토트넘에 완전히 묶어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준 이빨 빠진 경기력은 그들의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 아르네 슬롯의 잉글랜드 첫 우승이 카라바오컵이 되도록 도와주었다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미 경기 전부터 토트넘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슈퍼컴퓨터 예측에 따르면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승자는 리버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시뮬레이션의 61.3%에서 리버풀이 카라바오컵 결승으로 향했고 토트넘의 진출 확률은 38.7%였다고 전했습니다. 우승 확률도 매체는 리버풀의 우승 확률은 41.9%, 뉴캐슬이 32.7%, 토트넘이 16%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 분석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은 홈에서 초반부터 몰아쳤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6탄 방어에 가까운 거친 수비로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안방 대결인 만큼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며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리버풀의 첫 번째 골은 전반 35분 터졌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올려준 크로스가 코디 각포에게 연결됐고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을 무승부로 마치고 후반전에 준비해놓은 전술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아쉬운 실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토트넘은 다시 승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추가골도 리버풀의 것이었습니다. 후반 6분 살라가 역습 상황 오른쪽에서 내준 패스가 박스 안쪽까지 달려온 다르윈 누네스에게 향했습니다. 토트넘의 킨스키 골키퍼가 나와 팔을 뻗었지만 반박자 늦으면서 공이 아닌 누네스의 발을 걸었습니다.
누네스가 거칠게 넘어지면서 주심은 페널티 선언 휘슬을 불었습니다. 키커로 나선 살라가 골대 왼쪽 상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합산 스코어가 2대1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이 다시 승부를 돌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리버풀의 득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후반 35분에는 반다이크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경기는 4대0까지 벌어지며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장담하면서 새로 영입한 마티스텔과 케빈 단소의 전격 출전까지 암시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갑자기 임대 이적한 마티스텔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텔은 아직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지만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갖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급히 투입된 마티스텔의 경기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스피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볼터치 등 경기력은 차츰 나아질 수 있다며 기대할 수 있지만 스피드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 수비수들과의 볼 경합에서 항상 밀렸던 이유도 스피드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현재 마티스텔에 대한 실망과 함께 호구딜에 대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텔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텍은 텔은 토트넘 선수가 될 것이다 라며 나는 단순히 6개월 동안 그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자신감 있게 밝히면서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은 마티스텔과 이미 합의했다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도 포스텍 감독은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된 뒤 토트넘에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계약 기간 6년의 연봉까지 모두 협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과 텔이 6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뮌헨의 임대료 1000만 유로, 150억 원을 즉시 지불하며 텔의 급여 200만 유로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매달 텔 한 명에게 드리는 비용이 240만 유로, 37억 원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1200만 유로는 웬만한 선수의 이적료에 해당이 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지출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매체에서는 뮌헨이 토트넘이 내린 돈에 비해 젖었다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더불어 시즌이 끝난 뒤 완전 영입하려면 옵션 포함 6천만 유로, 9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며 무조건 텔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계약 조건에 토트넘 팬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또 호구 딜을 했다라고 들끓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뿐 아니라 포스텍 감독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하나라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